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핑거 레이크스입니다. 가을에 특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뉴욕주에서 fall foliage, 단풍이 아주 운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1개의 좁고 긴 모양의 호수들이 북에서 남으로 손을 펼친 모양으로 분포해 핑거 레이크스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100개가 넘는 폭포도 볼만합니다. 언덕에서 목초지를 거쳐 호수로 흘러들어갑니다. 호수들은 빙하가 이동하면서 생성됐다고 하는데 이 일대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야영도 하고 흐르는 물에서 송어 낚시도 합니다. 물안개가 피어나는 호수 주변에는 와이너리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겨울이 길어 아이스 와인을 생산하기에도 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미 중화권 채널 루더 미디어가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이메일에서 유출된 사진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등에 특이한 문신이 있습니다. 여러 줄의 검은색 띠 모양의 문신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문신이 바로 업스테이트 뉴욕의 핑거 레이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핑거 레이크스와 똑같이 닮은 헌터의 문신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는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 지역이 아동유괴 그리고 인신매매와 관련이 깊다는 음모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일대는 지하 열차 터널과 호수 밑으로 온타리오 호수 아래를 거쳐 캐나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남북 전쟁 시기에 노예를 캐나다로 보내고 그 대가로 럼주를 미국으로 밀수하는 오래된 지하 밀거래 통로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도 마피아와 연계된 이들이 미국 캐나다 간 밀수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08년 10월 핑거 레이크스의 수상작은 부티크 컨설팅 펌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역에서 수십 건의 아동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비밀 터널을 이용해 아동들을 납치해 캐나다로 팔아넘기는 조직이 바이든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일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뉴스맥스에 출연해 헌터 바이든의 랩탑에 언더에이지 걸들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자료들도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뉴욕비와 헌터의 조카 나탈리, 오바마의 딸 마리아도 헌터 스캔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폭로됐지만 언더에이지 걸과 관련된 내용은 그 성격상 더욱 민감합니다. 이 같은 헌터의 행실 때문에 음모론이 마냥 허구가 아닐 것이라는 세간의 상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헌터 바이든이 조 바이든에게 보낸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한때 헌터와 바람이 났던 형수가 자신의 약물 치료사에게 언더에이지 걸들과 관련된 자신의 비행을 누설하자 그 불만을 아버지에게 늘어놓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약물로 인해 정서가 불안했고 남아공 모델 출신의 부인 멜리사와도 불화를 겪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습니다. 우한 폐렴과 바이든의 선거팀 요구로 헌터 부부는 집안에 갇혀 있었는데 헌터는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집을 나와서 LA에 있는 하룻밤에 $2,300나 하는 퍼시픽 폴리스에이드의 호화 맨션을 임대해 친구들과 약물 파티를 합니다. 약물에 찌든 헌터의 모습에 부인 멜리사는 아이를 데리고 남아공으로 돌아가겠다고 언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사를 찾아 제대로 치료를 하라고 애원하는가 하면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월 27일 미국 매체 내셔널 퍼시지는 헌터 바이든이 중공의 스파이 두목과 합작 관계임을 실토하는 오디오 파일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자신이 뉴욕타임스 기자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허즈핑의 변호를 책임진 건을 물었는데 그는 중공 간첩의 우두머리라고 헌터는 수료했습니다. 허즈핑의 회사는 중공사업 파트너인 화신에너지 예젠밍의 수하다. 예젠밍은 3,23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거부인데 지금 실종된 상태라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헌터는 예젠밍과 5,800만 달러의 호화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4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항구 건설권을 계약했는데 그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 검찰에서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동업자 데번 아처가 저간의 사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만들고 아버지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헌터가 자기 입으로 중공의 간첩을 변호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동업자나 아버지나 모두 관여한 일인데 자신만 외톨이가 돼 골탕을 먹게 됐다는 불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신에너지의 CEO 예젠밍은 2017년 말 실종되는데 그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최연소 CEO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을 누비며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 배경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중공의 군부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중공의 차이신에 따르면 예젠밍은 2018년 3월에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젠밍이 실종된 시점은 헌터가 허즈핑의 변호 책임을 맡았을 때와 일치합니다. 허즈핑은 홍콩 민정국장을 지낸 인물로 그의 부인은 타이완 영화 배우였던 호혜중입니다. 허즈핑은 중화에너지재단의 비서장인데 이 재단의 출자자는 예젠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허즈핑은 예젠밍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허즈핑은 2017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됩니다. 화신에너지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된 겁니다. 헌터의 이야기대로라면 허즈핑은 중공의 간첩 우두머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헌터는 허즈핑이 스파이인 것을 알고도 그의 변호를 한 것입니다. 예젠밍이 중공 정보 조직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국가 이익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물론 아들을 내세워 중공 사업을 하도록 하고 돈을 챙긴 조 바이든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중공 거래 스캔들을 더 파고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리처드 구레넬은 관련 녹음 파일이 추가로 더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